잠깐 빌리는 거야. 줘도 안 가져. 리그 오브 레전드 2023년에도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는 수많은 캐릭터가 있지만 오늘 주목해볼 건 사일러스라는 녀석이죠. 이 친구의 특징은 상대방의 필살기, 궁극기를 빌려 쓴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움직임을 멈춰야 할 때, 상대방에게 큰 타격을 줘야 할 때 같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다른 궁극기를 빌리는 친구이죠. 오늘의 주인공 수압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필요에 따라 빌리고 돌려준다는 개념에서 말이죠. 파생상품, 일반적인 현물 거래에서 파생된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특정 자산이나 특정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거래하는 행위를 상품화한 것이죠.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파생상품에는 기본 개념이 되는 삼형제가 있습니다. 바로 선물, 옵션, 수압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수압입니다. 선물과 옵션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고, 옵션이 선물을 보완하는 개념이었다면 수압은 조금 동떨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파생상품의 기본 개념으로 같이 묶여있죠. 이번에도 사단적 정의부터 시작합니다. 수압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교환하는 두 기업 간의 장외 계약으로 거래 상대방이 미리 정한 계약 조건에 따라 일정 시점에 두 개의 서로 다른 방향의 자금 흐름을 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기법입니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톤 트럭을 가지고 있는 A가 있습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그는 트럭을 짐 나르는 데 활용하고 있죠. A는 고민이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자신이 가진 이 트럭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일주일, 아니 3일만이라도 낭만 있는 차를 타고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카를 가지고 있는 B가 있습니다. B는 꿈에 그리던 스포츠카로 일상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B에게도 고민은 있습니다. 갑자기 트럭이 필요한 일이 생긴 거죠. 새로 사기엔 애매한 것이 일주일 정도만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A와 B의 고민 모두 렌트카를 이용하면 쉽게 해결될 일입니다. 하지만 비용적인 측면이나 해본 적이 없어 부담된다거나 원하는 차종이 없다거나 등등의 이유로 렌트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생각해봅시다. 마침 트럭을 소유하고 스포츠카를 잠시 원하는 A와 스포츠카를 소유하고 트럭을 잠시 원하는 B가 있죠. 그래서 이 둘은 일주일간 차를 바꾸기로 계약합니다. 일주일간 A는 여행하는 데 스포츠카를 쓰고 B는 필요한 일에 트럭을 쓰겠죠. 일주일이 지나고 트럭과 스포츠카는 계약에 따라 다시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트럭과 스포츠카의 가격 차이를 생각하면 B가 약간 손해보는 계약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시이기 때문에 말이 그렇다는 거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서로의 차를 바꾸고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려주는 계약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수압이 되겠습니다. 수압에는 외환 수압, 통화 수압, 금리 수압이 있습니다. 외환 수압은 외국 돈을 융통하기 위해 하는 수압입니다. 방금까지 예를 들었던 트럭과 스포츠카를 원화와 달러로 바꾸면 되는 이야기입니다. 달러가 필요한 우리나라 기업과 원화가 필요한 외국 기업이 수압을 통해 서로 필요한 재화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통화 수압은 외환 수압과 마찬가지로 외국 돈을 융통하기 위해 하는 수압이지만 중간에 은행이 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원화를 빌려 외국 기업에 주고 외국 기업이 달러를 빌려 우리나라 기업에 주는 개념이죠. 굳이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자국 기업이 돈을 빌릴 때와 외국 기업이 돈을 빌릴 때 이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 수압은 기업이 돈을 빌릴 때 한 기업은 변동금리로 왕창 빌리고 다른 기업은 고정금리로 왕창 빌린 다음 서로 수합해서 이자율을 단 0.1%라도 더 낮추는 식으로 활용됩니다. 기업 간의 이자에 따른 이득을 비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작업을 거쳐 수합하는 거죠. 0.1%라 하면 매우 작아 보이지만 기업 간의 거래는 몇 천억 단위 거래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의미한 수치라 볼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삼형제 중 마지막으로 수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선물과 옵션과는 다르게 수압은 기업 간의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파생상품의 기본으로 기초자산에 이 삼형제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각양각색의 상품들이 만들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압 역시 꼭 알아둬야 하는 개념입니다. 수압 이외에도 경제 관련 용어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배워가는 게 너무 한참 걸리는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쌓은 경제 관련 지식이 모여 나의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금융문맹 탈출을 위해 노력합시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 노력합시다. 경제캠퍼스가 함께하겠습니다.